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마당에 박명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할머니는 오래된 누빔 김장조끼를 꺼내 입고 몸을 한번 감싸본다. 소매 끝은 닳아 실밥이 삐져나와 있고 앞주머니는 오래 사용해 한쪽으로 처져 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실밥을 한번 쓸어내린 뒤 조끼를 툭툭 털어 정리한다. 이 조끼 없으면 겨울이 더 춥지. 작은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에서 사라진다. 부엌에서는 떡국용 소고기가 찬물에 잠겨 있고 도마 위에는 떡 한 봉지가 준비돼 있다. 할머니는 고기를 손에 들며 지민이 오면 듬뿍 넣어줘야지 하고 중얼거린다. 고기 국물이 톡 튀어 조끼 앞에 작은 점이 생긴다. 할머니는 조끼를 내려다보고 손바닥으로 슥 문지른다. 아이고, 또 묻혔네. 잠시 후 장롱을 열자 비슷한 누빔 조끼가 여러 벌 걸려 있다. 배추물 얼룩이 있는 조끼, 고춧가루가 튄 조끼, 주머니가 늘어진 조끼까지. 할머니는 하나씩 꺼내 들고 살펴보다 결국 처음 입고 있던 조끼를 다시 고른다. 역시 이게 제일 편해. 할머니는 조끼 깃을 세우고 마당으로 다시 나가 장작더미를 한번 살핀다. 겨울 햇살이 천천히 지붕 위로 번지기 시작한다. 우리 지민이는 요즘 뭐 입고 다니나? 할머니는 잠시 멈춰 혼잣말을 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떡국 끓일 준비를 이어간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낡은 김장조끼가 며칠 뒤 손녀의 휴대폰 속에서 요즘 애들 핫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민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며 밝게 들어섰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손을 흔들자 명수는 반가움에 얼굴을 활짝 펴며 지민을 맞았다. 따뜻한 차를 내오려던 순간 지민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할머니 앞으로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젊은 연예인들이 누빔 조끼를 입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연달아 떠 있었다. 지민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이 조끼가 엄청 유행이래요라고 설명했다. 명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눈을 찡그렸다. 화면 속 조끼는 색만 다를 뿐 자신이 입고 있는 조끼와 거의 똑같았다. 이게 유행이라고? 할머니는 손바닥으로 조끼 앞자락을 살짝 만지며 믿기지 않는 듯 바라보았다. 지민은 화면 아래 달린 댓글을 보여주었다. 총캉스룩, 할매룩 힙하다. 5,000원템 대박 같은 문구들이 계속 보였다. 명수는 스마트폰 화면과 자신의 조끼를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지민은 할머니 조끼랑 똑같다니까요. 학교에서도 인기래요라며 웃어 보였다. 명수는 조용히 조끼 깃을 잡아당겨 정리했다. 손끝에 닿는 오래된 누빔감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몇 번이나 입고 벗었던 옷인데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였다. 지민은 할머니, 이거 진짜 대세예요. 유명한 언니들도 다 입었어요 라며 사진을 확대해 보여주었다. 명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끼를 한 번 더 쓸어내렸다. 그 작은 동작에는 혼란과 당혹,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함께 얽혀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방 안에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두 사람 사이를 환하게 비추었다. 명수는 장을 보기 위해 천천히 열린 대문을 밀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조끼 깃을 세우며 걸음을 서둘렀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소리가 한데 섞여 시끌시끌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옷가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명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열댓 명의 10대 학생들이 누빔 조끼를 들고 서로 비교하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거울 앞에서 파란 누빔 조끼를 입어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연한 분홍색 조끼를 어깨에 걸친 채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게 요즘 완전 대세래. 이 색이 더 촌스러워 보여서 예뻐. 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명수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점포 주인이 학생들 손에 들린 조끼를 보며 이거 아침에 들여온 건데 벌써 거의 다 나갔어라고 말했다. 명수는 선반 위에 남아있는 조끼를 보며 자신의 조끼와 똑같은 누빔과 패턴을 확인했다. 어머, 이거 우리 할머니 조끼랑 똑같다? 라는 학생의 말이 들리는 순간 명수는 무심코 자신의 조끼 앞자락을 잡아당겨 보았다. 손끝에 닿는 낡은 누빔감이 묘하게 새롭게 느껴졌다. 다른 학생이 이게 요즘 SNS에서 히트야. 할머니 스타일이 힙하다니까. 라고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명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치려 했지만 학생 하나가 선반에 남은 조끼를 들고 이거 마지막이래. 라고 외치는 바람에 다시 발이 멈췄다. 그 조끼는 색만 다를 뿐 명순이 입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했다. 명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조용해졌다. 모르는 세상에서 갑자기 자신의 옷이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이 묘하게 남아 있었다. 조끼 깃을 정리하며 명수는 천천히 시장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명수는 손녀 지민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버스를 탔다. 낡은 누빔 조끼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품에 조심스레 안은 채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정안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명수는 흐릿한 눈으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강당으로 걸어갔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지민의 친구 몇 명이 무대 근처에서 도란도란 앉아 있었는데 명순이 다가오자 시선이 하나 둘 그녀의 조끼에 닿았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작은 감탄 소리를 내며 서로 팔꿈치로 건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명수는 그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조끼 앞자락만 살짝 손으로 눌러 정리했다. 지민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친구들도 지민 옆으로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명순의 조끼를 힐끗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거 요즘 유행하는 그 스타일 아니야? 라는 말이 학생들 발치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명수는 그 소리를 분명 들었지만 속으로 삼킨 감정이 많아 얼굴에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살짝 떠올랐다.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오르자 주변이 서서히 조용해졌다. 명수는 자리를 잡고 앉아 손에 든 프로그램 종이를 가만히 펼쳐보았다. 앞자리 쪽에서 행사 안내를 하던 교사는 명순의 조끼를 힐끗 쳐다보고는 잠시 머뭇거리며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 작은 망설임조차 명순에게는 낯선 관심처럼 느껴졌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기 시작하자 명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래된 조끼 속에 스며든 세월과 진한 김장 냄새, 지난 농사철의 땀 냄새가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익숙함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 듯 마음 한쪽이 어수선했다. 행사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명수는 자신의 손끝에 힘을 조금 주며 조끼를 다시 한번 쓸어내렸다. 그녀는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이 낡은 조끼가 손녀 세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당 안의 조명이 점점 밝아지자 명수는 무대 쪽을 바라보며 조끼 앞자락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바닥에 닿는 누빔감은 오래된 생활의 기록처럼 거칠고 따뜻했다. 참 오래도 입었네 작은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지민은 무대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리 잡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명순의 조끼를 흘끗 바라보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다. 명순은 행사 프로그램 종이를 보면서 무대 순서를 따라가려 했지만 시선은 계속 자신이 입은 조끼로 돌아왔다. 고춧가루 얼룩이 어렴풋이 남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잠시 멈췄다. 이 얼룩이 김장하던 그날 묻은 거였지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새벽까지 김장하느라 땀으로 가득했던 겨울들, 농사철마다 옷깃이 젖도록 일했던 계절들. 조끼 한 벌에 담긴 시간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무대에서는 학생들이 노래를 준비하며 악기 소리를 맞추고 있었다. 그때 지민이 뒤를 돌아 명순에게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명순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이 낡은 조끼가 저 아이들 눈에는 왜 예뻐 보일까? 할머니는 조끼 깃을 살짝 눌러 정리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귀끝에 희미하게 닿았다. 진짜 레트로 느낌 난다. 요즘 저런 스타일 인기라던데. 명수는 손등으로 조끼를 한 번 더 쓸어내렸다. 메워지지 않은 감정, 어색함, 따뜻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게 유행이라니 세상 참 바뀌었구나. 마음속에 조용한 숨이 내려앉았다. 조끼의 낡은 누빔선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감성으로 읽히고 있었다. 강당 위 조명이 무대를 비추자 명수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래된 조끼가 뜻밖의 새로운 의미를 얻어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변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지민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들고 활짝 웃었다. 할머니, 잠깐만요. 여기 빛 좋다. 지민은 조끼를 조금 잡아당겨 형태를 잡아주고는 사진을 찍었다. 명수는 어색하게 선 채 조끼 앞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이런 걸 왜 찍니?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지만 지민은 이미 화면을 확인하며 완전 힙하다니까요. 라고 말했다. 지민은 강당 밖 복도에 앉아 사진을 몇 장 더 찍더니 순식간에 SNS에 올렸다. 글귀는 단순했다. 우리 할머니의 진짜 레트로 감성. 명수는 그저 옆에서 지민의 손동작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지민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빠르게 뜨기 시작했다. 와 벌써 반응 온다. 지민은 화면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예쁘대요. 할머니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수는 화면 속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을 가만히 모았다. 조끼 깃을 조심스럽게 펴며 이 낡은 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네. 하고 낮게 말했다. 지민은 진짜예요. 요즘 이런 게 감성이라고요. 친구들도 다 댓글 달려고 해요라며 의자를 톡톡 두드리며 신나했다. 순간 지나가던 교사가 지민의 휴대폰을 힐끗 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그거네. 학생들도 많이 입고 다녀요 할머니 하고 한마디를 건넸다. 명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교사는 부드럽게 웃고 지나갔다. 명수는 조끼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낡고 촌스러운 것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조끼에 닿은 할머니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익숙하던 세월의 무게가 낯선 찬사와 함께 새로운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지민의 휴대폰 화면은 계속 반짝였고 명순의 얼굴에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러운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명수는 장을 보기 위해 다시 시장에 나섰다. 겨울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상인들은 아침 준비로 분주했다. 명순이 평소 들리던 의류점에 가까워지자 이미 가게 앞에는 여러 명이 조끼를 만지며 고르고 있었다. 누비 패턴이 선명한 밝은색 조끼들이 선반을 거의 채우고 있었고 손님들은 서로 색감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명수는 조용히 한켠에 서서 선반 위에 가지런히 진열된 조끼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조끼의 누빔선과 패턴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오래된 조끼와 거의 똑같았다. 이게 요즘 인기래요. 학생들도 많이 와요. 가게 주인은 명순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다. 명순은 주인의 설명을 듣고 조끼 앞자락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익숙한 질감에 미묘한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스쳤다. 저색, SNS에서 본 그 감성 아니야? 맞아, 레트로 누빔 조끼. 손님들은 조끼를 들고 서로 빛에 비춰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옛날에만 입던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르네. 가게 주인의 말에 명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주인은 명순에게 다가와 진열대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건 오래된 디자인으로 만든 복사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명수는 그 조끼를 손에 들었다. 새로 만든 조끼지만 손끝에 닿는 누빈감은 묘하게 친숙했다. 오래전 자신이 입던 조끼와 닮은 듯 하면서도 색감은 더 생기 있었다. 명수는 잠시 조끼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세상 참 바쁘게 변한의 작은 중얼거림이 겨울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조끼를 다시 내려놓고 가게를 나서며 명수는 조끼 깃을 한 번 더 정리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더 크게 마음에 남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멋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다. 여러 벌의 누빔 조끼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헤어진 실밥과 바랜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명수는 가장 오래된 조끼를 꺼내어 두 손으로 펼쳐들었다. 참, 올해도 같이 살았지 조용히 혼잣말로 방 안의 정적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조끼의 안쪽에는 몇 해 전 직접 기워 넣은 바느질 자국이 있었다. 명수는 손가락으로 그 선을 천천히 따라가며 기억을 더듬었다. 젊을 때 김장하던 겨울, 농사일 끝내고 식은 밥 한 술 삼키던 날들, 새벽 물안개 속에서 장보러 나가던 발걸음까지 시간이 담겨진 조끼는 명순에게 작은 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끼를 조심스럽게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할머니,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조회수 엄청 늘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조끼 예쁘대요. 명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예쁘다니 이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조끼를 한 번 더 만져보았다. 낡고해진 누빔선이 더 이상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었다. 지민은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다. 나 친구들이랑 할머니 조끼 스타일로 사진 찍기로 했어요. 이번에 유행이라서요. 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끼를 품에 안았다. 그렇게 됐다니 신기한 세상이지. 방 안엔 겨울 햇살이 살며시 들어와 조끼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